남원농협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월 레디양 당면 영농 안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디양은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재배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발화기에서 만개기 되면 주간 온도를 25도 이하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역과 지대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야간 온도를 기준해서 주간 온도를 편차를 10도씨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리낙과기에 접어들 때는 보통 이제 타품종보다는 3도씨 낮게, 즉 예를 들어 한라봉이 30도 낮다 그러면 레디양은 27도 정도 이제 낮게 관리하는 게 훨씬 생리낙과를 줄이면서 기온과를 덜 만들어가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레디양은 타만감류보다 보통 2, 3도 낮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 야간 온도 편차가 10도 내지 12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요거가 즉 한라봉처럼 곡직깃이 하는 감귤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기형적인 감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할 것은 이제 만개후 90일까지 절대로 고온 예방을 해서는 사후에 열과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화에서 출래가 되고 이제 개화 초기인데요. 이때에는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3 내지 5일 간격으로 약 15톤의 물이 줘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온도와 습도가 발화와 순이 잘 짜도록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는 게 좋겠고요. 출래 다음에 백화에서 만개기까지는 5, 7일 간격으로 10mm 정도 줘야겠죠. 특히 개화한 다음에서 만개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물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요 종화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곰팡이병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물을 서서히 줄여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레디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 관리가 이제 향후에 열과를 발생시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9월쯤 되면 이제 열과를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데 이때를 위해서 꾸준히 물을 주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발화에서 개화까지는 좀 다섯 관리하셔도 문제가 없고요. 만개기에서 종화기까지는 물을 조금 다소 줄여서 중간 정도 관리하시는 게 좋겠고 낙과에서 비대기까지는 이제 다섯 관리를 하시고 착색기에는 물을 아주 적게 관리하시고 성숙기에는 꼭 필요시에만 품질 검사를 위해서 물을 주시면 이제 1년 중 물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디양이 2021년도 생육을 보면 전년보다는 5일에서 7일이 빠릅니다. 지금 이제 사진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3월 8일 발화한 모습이고요. 3월 12일 발화한 모습인데요. 전년보단 일주일에서 약 10일 정도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온도가 높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고 요거가나 기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온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신 분은 백화기까지 접어들었는데요. 농가에 따라서 이렇게 꽃이 직화가 많고 유효파가 적은 농가가 있고요. 이렇게 직화보다는 유효파가 많은 농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꽃따기를 꼭 하셔야 될 농가는 직화가 많이 발생한 농가께서는 꽃따기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1차 낙과부터 열매 따기를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유효파 비율이 높은 농가는 시간을 내서 꽃따기를 함으로써 해거리를 줄이고 품질을 양호하게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꽃따기를 할 때는 순을 제거하면 안 되고요. 순수하게 꽃만 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5월이 되면 이렇게 이제 어린 육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린 육아기에 이제 생리장애가 하나 발생되는데요. 과정부에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증상이 발생되는 게 일소피해입니다. 일소피해인데 주로 과실행경이 10mm에서 15mm 전후에서 발생돼서 과실행경이 40mm 이상이 되면 거의 없어지는데 이때에 고온 관리를 해버리면 기온과도 많아지지만 나중에 이제 열과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개후 90일까지는 온도를 낮게 관리해서 생리장애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열과의 피해와 이제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붕소결핍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붕소결핍은 주로 과실 행경이 30mm 전후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이 붕소를 여러분들이 연면 시비를 할 수 있는데, 연면 시비는 이제 붕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붕산이 물을 한 말 기준으로 해서 20리터 기준 19g 이렇게 타서 정확하게 지키셔야 될 게 만개가 된 날로부터 30일, 만개 후 30일 1차 뿌리시고 다시 50일이 되는 날 2차 방제를 꼭 이해를 방제해 주시면 이렇게 붕소결핍을 이제 경감할 수 있음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디앙의 시비는요, 우리 만감류 재배하시는 농가는 공통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 만감류는 적은 양을 여러 번에 나눠서 주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한 5번에 나누어서 주는 게 좋은데요. 보통 이제 2월 달에 주신 분은 짝수로 해서 2월, 4월, 6월, 8월, 10월 매달 말일에 주는 게 좋고요. 홀수달로 주신 농가께서는 3, 5, 7, 9, 11월에 줘야 되는데요. 반드시 상순에 10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성분량으로 이렇게 주는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춤형 비료죠. 맞춤형 비료나 이런 전용 복비 같은 경우에 주는 경우가 있고 복합비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인산 맞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20일 복합비료 줄 때는 10R 기준에서, 즉 300평이죠. 300평 기준에서 40kg 정도 1례 12량을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런 유기배합 비료를 주실 때는 1례량을 이제 100에서 120kg, 즉 5포에서 6포 정도 시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감류에서 이제 녹화 촉진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자가적심 부분이 살았을 때는 잘 녹화가 안 되고요. 이 자가적심이 탈락 직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황산고토라는 것을 이용해서 연면 시비를 하는데요. 시기는 이제 생리낙과기 전후에서 황산 마그네슘을 7일 간격으로 물을 한 말에 40g 정도 나서 뿌리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고온 기회에 약해를 주셔야 하고 맑은 날만 하셔야 되고요. 농약과 혼용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황산고토를 이제 쓰시는 농가는 두 번째 효과가 나무 수세라든가 꽃이 충실해지고요. 이제 동화 양분 작용을 많이 이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좋은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온도나 물 관리를 철저하게 잘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레디앙도 마찬가지지만 응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듯이 1차 방제를 개화가 20-30% 진행이 될 때 기계주를 100에서 120배, 즉 수세가 강한 농가는 100배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수세가 약한 농가는 120배 정도로 해서 필요하시면 농가협에서 파는 이제 제조된 보르덱을 혼용을 하셔도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면 되고, 2차 방제는 여러분들이 1차 생리낙과와 2차 생리낙과가 다 끝난 다음에 기계유제에 만코지 계통을 혼용하면 이제 거의 이제 응애류는 이제 잘 넘어가겠죠. 편안히 이제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 농가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기계유제를 사용할 때는 맑은 날 뿌려라. 그리고 하우스내는 바람이 좀 통하는 날에 뿌리고, 반드시 오전에 일찍 뿌리는 게 좋고, 수세를 감안해서 배수를 조절해서 뿌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제를 뿌릴 때는 최소한도 5일 이상의 관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제할 때는, 약재를 살포할 때는 잎이 뒷면과 앞면, 기둥 부분까지 골고루 이제 살포를 잘하면 되고요. 기계제를 살포한 이후에는 최소 5일 이상은 이제 관수를 하지 않은 걸 원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총체벌레가 알산 그림입니다. 이 시기에 특히 레디앙은 꽃노랑 총체나 볼록 총체가 알을 싸기 때문에 반드시 농약을 할 때 총체벌레를 방지할 수 있는 약을 이용해서 같이
발생하면 되는데, 특히 이 시기에는 이제 주로 발생하는 게 진딧물, 총체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약재를 잘 찾아서 이용해서 문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원을 돌아보시다가 하우스내를 돌아보시다가 혹시 이렇게 이제 꽃이 갈변이 된다라 그러면 총체벌레 피해를 의심해서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이제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대양도 이제 잿빛곰팡이병이 꽃이 많이 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많이 펴버리면 잿빛곰팡이로 인한 상품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화기 기준으로 해서 꽃잎이 10 내지 20% 정도 갈변되기 시작하면 전문 약재를 위해서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만감류에서 곰팡이병은 이렇게 돌기가 생기면서 우리 노지감귤의 더덩이병처럼 생기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보시고 나중에 곰팡이약을 잘 방제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방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남원농협에서 4월 레드향 영농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합원님이나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은 우리 남원농협 지도과로 문의하시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실하게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